근데 이제 여기서 대행업체한테 맡기면 어쨌든 수수료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게 싫으면 직접 해야 돼요. 근데 해외 직구를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하려면 당연히 그때는 실수를 좀 할 수도 있고 운 좋게 한 번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실수를 하면 비용이 좀 크게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거 수업료로 생각하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은 잘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할 수 없는 대행업자들이 많이 안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하다 보니까 국내에서 해외 직구를 아무리 많이 했던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구매할 수 없는 해외 물품들, 사이트들에 대해서 B2C 구매 대행, 배송 대행을 했었어요. 어떤 것들이길래 해외 직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인데도 구매를 할 수 없을까? 그걸 알려면 거꾸로 개인이 소비자가 직접 해외 직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얘기를 해보면 되겠죠. 일단 구매를 원하는 상품, 자기가 해외에서 구매하고 싶은 상품을 일단 해외에서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업자마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초창기에는 해외에서 물건을 오프라인에서 찾아서 대행을 해주려고 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고생만 하고 끝나서 이제는 해외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주소를 알려준 건에 대해서만 대행을 해줬어요. 개인이 이걸 직접 한다라고 했으면 일단 개인이 한국에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외국에 있는 상품을 사러 비행기 타고 가지 않는 한은 어쨌든 인터넷에서 주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판매하는 사이트를 찾을 수 있어야겠죠. 그리고 찾으면 뭐예요? 해외에서 결제를 하고 한국으로 배송을 보내야 돼요. 판매하는 사이트만 찾으면 뭐예요? 결제 못하고 한국으로 보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막혀서 대행을 맡기는 건데 이제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하면 뭐 배대지를 쓰든 아니면 판매 사이트랑 뭐 쇼부를 보든 아니면 뭐 지인을 통해서든 본인 나름의 방법을 찾아서 결제를 하고 한국에서 배송을 받아야겠죠. 그걸 할 수 있어야 대행을 맡기지 않고 개인이 할 수 있겠죠. 다음에 또 하나, 결제를 하고 해외 배송을 보낼 수 있다고 해도 한국 세관을 통과 못하면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못 받아요. 뭐 일단 무조건 세관에서 문제가 되면 못 받는 건 아닌데 일단 세관에서 한 번에 통과를 못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가 있는 거에 대해서 세관에 소명을 해야 돼요. 아, 이거는 이런 거다. 그러니까 세관에서 통과를 안 시켜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해서 소비자가 납득을 시켜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귀찮고 번거롭고 짜증납니다. 물론 통관이 별 문제 없이 한 번에 갈 수도 있는데 근데 이제 모르고 통관해서 문제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케바케거든요. 품목에 따라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수량, 무게, 부피에 따라서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외국에서 한국으로 배송을 보내야 되잖아요. 거기에 기입한 정보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나라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문제를 발생시킨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연락을 받아봐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명을 하면 받을 수 있는 거고 못하면 못 받는 거예요. 반송이 된다고 하면 그나마 다행인데 시간도 엄청 걸리죠. 돈도 엄청나게 깨지죠. 세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관에서 아무 문제 없으면 결제 배송만 하면 이제 물건은 받을 수 있는 거죠. 다음에 저는 참 우리나라는 워낙 배송이 빠르잖아요. 미국이나 이런 데도 땅덩이 어마무지하게 큰데 거기서도 이제 뭐 배송이 엄청 빨라지긴 했는데 이길 배송, 특급 배송, 당일 배송 막 식품도 배송해주고 어쨌든 땅도 작다 보니까 뭐 배송이 엄청 빨라요. 그러다 보니까 해외에서 물건 해외 직구하신 소비자분들이 한 2, 3일만 지나도 본인들은 되게 오래 기다렸다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몰라서 그러는 건데 해외에서 배송하면 뭐 더 오래 걸리겠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게 2, 3일인 거예요. 그래서 2, 3일만 지나면 왜 안 오냐 막 컴플레인 엄청 걸어요. 자, 일단 해외에서 배송을 보내면 최소 평일 기준으로 2주는 걸린다고 보셔야 돼요. 그리고 최소예요, 최소. 최소라는 표현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최소 2주라는 건 아무리 빨라도 2주라는 거고 그 말은 3주가 걸릴 수도 있고 한 달이 걸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뭐 필요한 것만 듣는 거일 수도 있겠지만 2주 땡 되면 왜 2주 뒤에 도착한다면서 아직 도착 안 해요? 막 이러는 소비자분들이 많습니다. 해외 직구를 한다는 건 엄청난 시간,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릴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다. 이거는 직접 하든 대행으로 하든 똑같습니다. 근데 뭐 요즘은 중국 같은 경우는 테무 같은 알리 같은 서비스들이 겁나게 빨리 배송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도 최소 일주일은 걸려요. 그거 못 기다린다. 그래서 막 DHL, 페덱스 같이 막 10만원, 몇십만원, 20만원, 30만원 지불하고 빨리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막 드라마틱하게 빨라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인내심이 있으셔야 된다. 다음에 해외 거래이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대행업자한테 맡겨도 그래요. 그리고 대행업자한테 맡겨서 해외 직구, 구매 대행, 배송 대행을 해도 만약에 판매자가 사기꾼이다, 사기를 친다 하면 대행업자가 그거 책임 안 집니다. 보상 안 해줍니다. 왜? 구매를 하는 곳은 소비자가 알려준 거예요. 소비자가 알려준 판매자한테 대행업자는 소비자가 사달라고 한 곳에서 대신 결제를 하고 배송을 보내주는 일인 거지, 소비자가 사라고 해준 그곳이 사기를 치는 곳인지 아니면 거기서 그 판매자가 사기꾼인지를 알아보고 얘 사기꾼 아니에요 라고 확인해주는 일은 할 수가 없거든요. 아니, 소비자도 걔가 사기꾼인 거 알았으면 걔한테 이 물건 사주세요 라고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 판매자한테. 근데 그걸 모르고 대행업자한테 맡겼잖아요. 그럼 그걸 받은 대행업자는 대신 소비자가 시키는 대로, 부탁한 대로 대행비를 받고 수수료를 받고 결제하고 한국으로 보내주는 거지, 소비자가 사달라고 한 그곳이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사기꾼이고 사기를 치는 곳인지는 알 수 없어요. 저도 몇 번 사기 당했습니다. 직접 개인을 해직구 했을 때. 근데 그때 그냥 웃고 넘겨야 돼요. 사기당한 소비자들이 뭐 경찰에 신고해달라 뭐라 하는데 아무 소용없습니다. 구매한 사이트에 컴플레인 요청해달라고 하는데 사이트는 절대 책임 안 집니다. 네이버처럼, 중고나라처럼.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것만 해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간도 오래 걸리고 문제될 여지도 많아요. 정말 운이 좋으면 처음 했을 때 아무 문제 없이 한 번에 받는 거고, 그렇지 않을 땐 정말 번거롭고 귀찮고 짜증나는 일들이 많거든요. 직접 내가 해직을 하겠다라고 하면 그런 일이 있을 때 해결할 수 있는, 아까랑 이제 배송 오래 걸렸을 때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처럼 인내심이 있어야 돼요. 해외 직구를 처음 한다라고 하면 실수는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실수를 해서 본인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들어서 받으면 그나마 다행이고, 어쨌든 판매자가 사기꾼이 아니어도 통관 이슈나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물건을 못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도 된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그냥 대행이든 해외 직구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이게 저랑 좀 이제 관련 있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해외 직구를 아무리 많이 해보고 잘 아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혹은 지금 저같이 물류 대행업을 하고 이거를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해외에서 구매해서 한국에서 받을 수 없는 품목이 있어요. 별의별 짓, 그러니까 정상적인 루트로는 그런 거는 방법 없는 거죠. 이제 제가 약간 처음에 노렸던 게 이런 거였어요. 할 수 없는 품목. 그러니까 이거는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이유가 합법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문제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그런 것들 위주로 지금도 B2C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해외 판매 사이트는 찾았어요. 그럼 거기서 결제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회원가입을 못해. 회원가입을 해도 결제를 못해. 왜? 그 나라 사람이 아니라서. 그 나라 핸드폰이 없어서. 그 나라 연락처가 없어서. 그 나라 주소지가 없어서. 당연하죠. 나는 다른 나라에 있으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문자 인증을 받아야 회원가입이 되는 경우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되겠죠. 검색은 해서 볼 수는 있는데 애초에 회원가입을 하고 결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절대 개인이 할 수 없죠. 그래서 뭐 방법을 찾는다라고 하면 뭐 간단하게 내가 해외에 문자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폰이 있거나 주소지가 있거나, 그건 내가 없으면 지인을 통해서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합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죠. 이제 제가 이제 지금까지 B2C를 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좀 많아요. 한국에서 가입할 수 없는 사이트, 한국에서는 결제할 수 없는 사이트, 한국에서는 아예 접속조차 할 수 없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알고 한국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거를 구매해달라고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어요.